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10번째 강의에서는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해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중심이 되는 건 바로 근의 분리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인데 그것을 2차 함수와 연결시켜서 그래프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요. 사실은 제2단계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살짝 알 수가 있는데요.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고 그리고 판별식을 D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다 라고 하면 이 안에서 일단 양수 근 자체는 실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두 근이 모두 양수라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이 양수다. 자, 뿐만 아니라 두 근의 곱도 양수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조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살펴보면요. 사실 판별식을 반드시 봐줘야 하는 이유가요. 바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두 근을 구했어요. 두 근을 구했는데 3 플러스 3i 이렇게 나타냈고요. 자, 또 다른 근이 3 마이너스 3i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둘의 합은 양수예요. 그죠? 둘의 곱도 역시 양수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근 자체가 양수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허수가 들어있는 복소수는요. 0보다 크다 작다를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실근은 가져야 하고 그리고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건 합과 곱이 양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두 근이 모두 음수다라고 할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쵸? 음수 자체도 근 하나하나는 실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둘 다 음수일 때 두 근의 합은 음수입니다. 그런데 두 근의 곱은 양수입니다. 같은 부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때는 사실 판별식을 따로 살펴보지 않았어도 됐어요. 왜냐하면 판별식을 봤을 때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어쨌든 0보다 크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가 되면요. 두 근의 곱 자체가 음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두 근의 곱 자체는 a분의 c인데 a분의 c가 음수라는 얘기는요. a와 c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ac 자체가 AC 자체가 음수가 됩니다. 둘이 부호가 다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AC 자체가 양수가 되니까요. 이건 말하지 않아도 항상 양수가 돼요. 어차피 될 거라서 여기서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땐 판별식을 굳이 살펴볼 필요는 없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두 근의 합은 그때그때 달라요. 절대값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두 근의 곱만 음수다. 네, 요것만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제2단계에서 공부했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해서 실근의 부호를 살펴볼 수가 있었던 건데요. 자, 근데 이번 시간에 할 거는요. 근의 분리입니다. 근의 분리라는 건 2차 방정식에서의 실근을 어떤 실수와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걸 근의 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서는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근이 모두 음수다 라고 하는 건 기준, 0을 기준으로 해서요. 근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실은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실근의 부호를 봤다라는 것 자체는 실근을 살펴봤다라는 거는요. 즉 경계를 0으로 해서요. 0을 기준으로 실근을 분리해봤다라고 이렇게 근을 분리해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이번엔 0이 아닌 다른 수를 이용해서 근의 분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소관계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크게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에서는요.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은 뭐냐 하면 판별식, 그리고 경계값, 그리고 대칭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 그려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ax제곱 bx 플러스 c는 0의 판별식을 일단 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좌변을 fx라고 하면요. 이때 상수 pq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일단 A가 양수라니까 모두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되려면 P를 기준으로 해서요. 모두 다 오른쪽에 위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0과 같아서 중근 하나만 가져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붕 떠서 근이 없으면 안 돼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려면 일단 허근을 가져서는 안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계값을 볼 수 있습니다. 경계값이라는 거는요. x가 P일 때의 함수값. x가 P일 때 함수값은요. x가 P일 때는 만나는 점이 x축보다 위에서 만나기 때문에요. 이 fp의 값이 0보다 크게 됩니다. 자, 이번에 축을 봐야 되는데요. 축이라고 하는 건 대칭축을 얘기할 거예요. 축의 방정식을 볼 겁니다. 축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죠?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었을 때, 완전제곱식을 포함한 꼴로 나타냈을 때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 즉 대칭축 자체는요. P보다는 오른쪽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P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게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P가 여기 있을 때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아요.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P보다 왼쪽에서 X축과 만나게 되는 경우예요. 그럼 이것도 기본적으로 실근은 반드시 꼭 가져줘야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뿐만 아니라 경계값을 보세요. x가 p일 때의 함수값은요.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위쪽에서 만나게 될 거니까요. fp의 값은 당연히 0보다 크게 되겠죠. 자, 이때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는요. p보다는 왼쪽에 있으니까 p보다는 작게 될 거예요. 자, 이번엔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때를 보겠습니다. 두 근 사이에 이 사이에 p가 들어있을 때 요걸 살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는 거는요. 말하지 않아도 죽어도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보다 붕 떠서는 두 근 사이에 P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일일이 살펴보지 않아도 이미 FP의 값이 0보다 작은 것만으로도 이미 실근은 같습니다. 위로 블록인 그래프,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인데요. 함수값이 0보다 작아요. 그럼 계속 위로 뻗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x축과 만나는 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실근은 같더라. 그냥 간단하게 fp의 값이 0보다 작다. 요거 하나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축은 살펴보지 않아도 되는 게 축이 p보다 작든 크든 이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할 거니까요.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 이거는 뭘 살펴봐야 되는 걸까요?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X축과 만나는 점이요. P와 Q 사이에 들어있다. 그 말은 일단 이것도 잘못하면요. 위로 붕 뜨면 실근이 안 생겨요. 그래서 판별식을 꼭 봐야 됩니다. 다음에 경계값을 봐야 되겠는데요. 경계값은 X가 P일 때나 또는 X가 Q일 때 둘 다 모두 0보다 커야지만 돼요. 한쪽이 0보다 작으면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되겠죠? 자, 그러면서 대칭축 자체도요. 대칭축 자체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대칭축 자체가 P와 Q 사이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봐야 되는 대칭축은 P보다 크고 Q보다 작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자, 앞에서 실근의 부호를 살펴보긴 했었는데요. 지금 그때는 근의 이 경계값을 0을 기준으로 본 거예요.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 P값을 0으로 봤을 때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실근의 부호나 지금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나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모두 다 근의 분리를 기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해가 알파와 베타예요. 2차 함수를 fx는 2차식 이런 형태로 줬어요. 자, 여기에 있는 부호들을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판별식은 어떻게 되나요? 판별식은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개 있어요. 서로 다른 두 근을 갖죠? 다음 마이너스 2a분의 b가 뜻하는 건 바로 대칭축, 축의 방정식입니다. 축의 방정식은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F형,
x가 0일 때 함수값은 여기 원점 지나고 있는 거 보니까 이때는 바로 0이 됩니다. 자, 알파는 어떻게 되나요? x축과 만나는 두 점 중에 작은 게 알파, 큰 게 베타예요. 그쵸? 2차 방정식의 해는 x축과의 교점이니까 작은 게 알파, 큰 게 베타. 알파는 0입니다. 베타는 0보다는 크게 나오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밑에 그래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두 점에서 만났죠. 판별식은 0보다 크네요.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분의 b는 추계 방정식 대칭축을 볼 겁니다. 원점보다는 오른쪽, 0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것도 0보다 큰 거죠. F0의 값을 볼게요. F0의 값은 x가 0일 때의 함수값을 얘기하는 건데 F0은 바로 여기입니다. 원점보다 밑에 있으니까 0보다 작죠? 알파는 0보다 왼쪽, 베타는 0보다 오른쪽,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면 3번에서도요, 사실 x축과 만나는 점은요, 두 점입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지금 여기는요, 대칭축이 y축입니다. 그래서 추계 방정식은 바로 그냥 0이 돼버리겠죠. 자, 다음엔 여기서는 f0의 값은요, x가 0일 때의 함수값은 0보다 작습니다. 알파, 베타는 알파는 0보다 작게, 베타는 0보다 크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사실 91B 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온 건데요. x축과 만나는 점은 두 점, 판별식이 0보다 크죠? 추계 방정식은요, y축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0보다 작지요. 그 다음에 F0은 x가 0일 때의 함수값은요, 0보다 작습니다. 알파 0보다 작죠. 베타는 0보다 크다.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가지 부호를 직접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이런 근을 가질 수 있도록 K값의 범위를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서로 다른 두 음의 근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2차 방정식의 좌변은 fx라고 했을 때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면요. fx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이요. 둘 다 원점, 즉 0보다 왼쪽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 그림 그렸을 때 짜자잔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만나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바로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이게 어쨌든 실근은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0보다 커야 됩니다. 물론 같아도 서로 다른 등분이니까 같으면 안 되겠네요. 중근 가지면 서로 다른 근이 아니니까. 자, 이게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좌변을 전개해서 나타내 봤더니요. 8k 플러스 9가 0보다 커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8분의 9보다는 큽니다. 판별식을 살펴봤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추계 방정식을 살펴볼 거예요. 대칭축은 y축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축을 나타내는 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죠. 마이너스 2a분의 a가 1이니까 다음 b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되니까 플러스 될 거고요. 이것이 0보다 작아야 한다. 이거 살펴보면요. 2k 플러스 1 분자만 0보다 작으면 돼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게 바로 경계값이죠. 음근이라는 거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왼쪽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F0의 값은요. 당연히 0보다 큽니다. 자, x가 0일 때의 함수값은요.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니까 이게 0보다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인수분해했을 때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1이 0보다 큽니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k는 2보다 큽니다. 자, 이것들을 모두 공통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시면 되는 거예요.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크다.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크다. 나타냈죠?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냈죠?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은 요 사이에 있을 거니까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셋이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딱 한 군데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음근을 갖기 위해서 K값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8분의 9보다는 크다. 그렇지만 마이너스 1보단 작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음근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서로 다른 두 음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보세요. 여기서 일부분만 싹 지워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봐야 되는 세 가지 조건 똑같거든요. 일단 y축보다 오른쪽의 그래프가 이렇게 위치하게 될 거예요.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이 조건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대칭축은요.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대칭축은 0보다 커야 돼요. 이번에. 함수값은요. x가 0일 때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근들이 커야 되는 거니까요. x가 0일 때 함수값 당연히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죠. 자, 이걸 봤더니 지금 8k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 해서 k가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크다는 나왔습니다. 다음에 여기는요. 분자인 2k 플러스 1만 0보다 크면 되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큽니다. 다음에 F0는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아까 x에 대해 0 넣었을 때 k-2,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하면서 나왔던 범위가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k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공통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8분의 9보다는 크다. k값은 크다.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요거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다. 그러면요. 셋이 공통으로 다 겹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k가 2보다 커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요. 2차 방정식의 양의 근과 은의 근을 각각 하나씩 갖도록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좌변을 fx라고 했을 때요. 하나는 양근과 하나는 음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럼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하나는 0을 기준으로 하나는 0보다 작게 하나는 0보다 크게 하면요. 분명히 F0의 값이 어떻게 돼야 되죠? F0의 값은 반드시 0보다 작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위로 점점 올라가면서 결국 x축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선 판별식을 볼 필요조차 없다라고 했습니다. 판별식을 안 봐도 이미 이것만으로도 어차피 쭉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실근 갖게 될 거니까요. 자, 그래서 F0이 0보다 작아야 된다. F0의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x자리에 0 넣었더니요.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습니다. k-2, k 플러스 1이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다음엔 2차 방정식이요.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심근을 갖도록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아까는 두 양수, 두 음수 막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기준이 0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실수인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다라고 나타내지는 거예요. 좌변을 fx라고 나타내면요. 1을 기준으로 해서요. 두 실근이 1보다 크게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일단 실근은 가져야 되니까 첫 번째 판별식은 봐야 되겠죠. 판별식 보겠습니다. 마침 x계수가 짝수니까요. 짝수 공식 이용해서 보면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나와야 합니다. 요걸 풀어볼게요.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그래서 k-3에 k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만족하는 k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것보다 작다.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k는 3보다 크다. 바깥쪽 범위가 되겠죠. 그죠? 자, 이번엔 두 번째로 가서요. 축을 봐야겠습니다.
대칭 축. 축은요. 마이너스 2a분의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2k죠. 이것이 1보다는 커야 돼요. 경계값은 1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랬더니 약분에서 k는 1보다 크다라고 나와버렸어요. k는 1보다 크다. 그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가서요. 경계값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f1의 값은요. f1의 값은 x가 1일 때 함수값 f1은 반드시 0보다 크게 나와야 되거든요. x자리에 1을 넣었더니요. 마이너스 k 플러스 7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k의 범위는 7보다 작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공통범위를 한번 찾아볼게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 자, 첫 번째 거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7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타내졌거든요. 자, 이 세 영역이 공통으로 다 겹치는 부분이 바로 이곳입니다.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지금은 2차 방정식이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때였어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똑같은 식인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은 똑같은데요. 2차 방정식이 1보다 작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식은이 1보다 작다로 나타내지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짜자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어떻게 될지 뭐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이쪽으로 좀 가까이 올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일지, 뭐 하나는 둘 다 음수일지 이거 정도는 알 수 없어요. 어쨌거나 두 식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대신에 바뀌는 건 축의 방정식은 바뀌죠. 대칭축은 1보다 왼쪽에 올 거기 때문에 1보다 작아요로 바뀝니다. 1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것도 부등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그쵸? 지금 아까와 똑같은 식이라서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음에 F1은 x가 1일 때 y값은 당연히 0보다 크게 되겠죠? 아까 거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마이너스 k 플러스 7이 0보다 크다. 그러면 k는 7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k는 7보다 작다. 그럼 이 안에서 공통범위를 찾아볼까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3보다 크다. 요 범위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x가 1보다 작다. x가 1보다 작다. 여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x가 7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셋이 모두 다 겹치는 공통범위를 찾아라. 그럼 바로 이 부분입니다.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바로 이렇게요. 앞에 문제와 지금 뒤에 문제는 똑같은 상황이었고요. 단지 어떠한 조건만 바뀌었냐면요. 실근이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이렇게만 바뀌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전히 봐야 되는 건 판별식과 축과 경계값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분명히 가져요. 그러면서 주어진 범위 안에 근을 갖도록 2와 3 사이에서 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와 3 사이에서.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분명히 같습니다. 그중 하나는 한 근은 요 안에서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좌변을 fx라고 나타내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좌변을 fx라고 두면 2차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근은요. 2와 3 사이에서 이렇게 그려질지 또는 이렇게 그려질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어느 근 사이에 존재하게 될 때는 반드시 실근은 말하지 않아도 가져요. 대신에 뭘 봐야 된다? FE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F3이 0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또는 FE가 0보다 크면서 F3이 0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즉 중요한 거는요. FE랑 F3이 서로 부호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양, 음으로 여기선 양으로 부호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FE와 F3의 곱이 음수입니다.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말하지 않아도 실근은 같습니다. 됐죠?
추계방정식 여기까지 저기까지 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때그때 상황이 다 바뀔 수 있어요. 바뀌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2일 때는 함수값이요. 4-2k 플러스 4k-3으로 2k 플러스 1이었습니다. 다음에 x가 3일 때는요. x자리에 3 넣어볼게요. 9-3k 플러스 4k-3은 k 플러스 6입니다. 둘의 곱이 0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즉 2k 플러스 1하고 k 플러스 6이 0보다 작게 나와야 한다. 그 말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k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가요. 한 근은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들어갔어요. 또 한 근은 1과 3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만족하도록 k값의 범위를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 한 근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1과 3 사이에, 1과 3 사이에서 이렇게 위치할 거예요. 여기에 뭔가 알파 하나 있을 거고 여기에 뭔가 베타 하나 있을 겁니다. 되겠죠? 좌변을 fx라고 하면요. 그래프 그렸을 때 일단 2차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 확실하겠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의 한 근은 요렇게, 또 한 근은 요렇게 만나도록 만들어주면 사실 우리가 이 안에 살펴봐야 되는 건 뭐다? 일단 마이너스 2일 때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양수예요. 그 다음에 x가 0일 때 함수값은 음수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1과 3 사이에 지나갈 때는요. x가 1일 때 함수값은 음수인데 x가 3일 때 함수값은 또 양수예요. 아, 복잡하다. 그럼 이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f-2와 f0의 곱분. 부호가 다르기만 하면 되니까 음수다. 다음에 f1과 f3의 값은 둘이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다. 여기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공통범위를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7k가 됐어요. 다음에 x자리에 0 넣어봤더니 5k-4가 됐습니다. 이게 0보다 작대요. 그러면 이건 0보다 크고 k가 5분의 4보다 작다는 얘기거든요. 됐죠? 자, 이번에는 x에다 1 넣어보겠습니다. 1 넣어봤더니요. 4k-3이 됐어요. x에다 3 넣잖아요. 그러면 2k 플러스 5가 됩니다. 이것이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려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크고요. k가 4분의 3보다 작습니다. 이 둘의 공통범위를 찾아주면 돼요. 자, 이들의 공통범위는 어떻게 되죠? 0보다 크고 k는 4분의 3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근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들어갈 땐 판별식이나 이런 것들을 추계방정식을 따로 안 봐도 됩니다. 오로지 경계값만 살펴봐도 괜찮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요. 크게 헷갈리면 세 가지 모두 다 봐야 된다라고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판별식, 그리고 대칭축, 추계방정식, 그 다음에 경계값.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꼭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우리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치겠습니다.